올해는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극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의 이야기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은 우리에겐 또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 있는 음악회가 열려서 화제입니다. 공연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예배당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퍼져나가자 관객들이 박수로 화답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음악회 현장인데요. 한국과 독일 두 나라 음악인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마련한 의미 깊은 연주회입니다. Dass Sie heute hier sind und in diesem Jahr am 35. Jahrestag des Mauerfalls in Berlin diesen Gedenktag, dieses Wiedervereinigungskonzert hier bei uns gestalten. 음악가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오로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온 힘을 다해 연주하는데요.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클래식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그 간절함이 전해졌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 관객에게도 음악으로 전한 진심이 닿은 듯합니다. Diese Konzerte sind immer so überwältigend, weil sie vom Herzen gespielt werden. Die Musikerinnen und Musiker legen ihre Seele in das Spiel. Und damit ist das für alle Teilnehmende ein wunderbares Erlebnis. Und deswegen glaube ich, dass die Wiedervereinigung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 in Korea etwas ganz Wichtiges wäre. Und ich hoffe sehr, dass das in Nordkorea und in Südkorea auch so wird, dass Korea dann wieder ein einheitliches Land wird. 이번 음악회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연주회가 열린 니콜라이 교회라는 장소가 주는 힘인데요. 사실 이곳은 지난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대규모 월요 기도회와 촛불 시위가 열렸던 의미 있는 곳입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만큼 평화 통일을 바라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겁니다. 통일 운동이 동독에서 시작됐던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이 통일 음악회가 개최된다고 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우리 교민, 우리 동포 사회에서 이러한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위 현장을 기록했던 기자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국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Freiheit, Freiheit, wir sind das Volk, ganz wichtig, wir sind das Volk. Wiedervereinigung, nichts wünsche ich mir für ihr Volk sehnlichster, als dass sie dieses Wunder haben, das wir erfahren durften. Vor 35 Jahren, heute vor 35 Jahren ist es. 우리의 마음과 또 간절함을 담아서 이 음악회가 펼쳐지므로 우리 희망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담은 그런 귀중한 음악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아픔과 염원을 공유하며 더 깊은 우정을 나누는 한국과 독일 사람들. 연주자와 관객 모두 이번 음악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동포 사회를 울린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70대의 한인 여성을 습격한 강도들을 자신의 택시로 막아선 이 현지 택시 운전사의 사연인데요. 운전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현지 한인회가 나서 감사패와 또 성금을 전달하면서 고마움을 전했다고 하는군요. 아르헨티나에서 전해온 훈훈한 소식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던 한 남성이 벼란간 뒤에서 여성을 습격합니다. 단숨에 여성을 넘어뜨리고 가방을 빼앗은 뒤 근처에서 대기하던 다른 남성의 오토바이에 올라타는데요. 얼마 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타운 거리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이 아찔한 상황에서 2인조 강도단의 도주를 막아세운 건 한 택시 운전사의 기지였습니다. Sí, yo salía de comprar de un supermercado y vi que estaban arrebatando a esta señora y sin dudarlo
los choqué y los pasé por encima. Porque la vi a mi mamá ahí, que hace 6 meses se me fue. Y esta señora tenía la misma edad que mi mamá. Tiene la misma edad que mi mamá. Y no lo pensé, no lo dudé. Lo volvería a hacer. 택시 운전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인 77살 한인 여성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사건이 종결된 상황.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까를로스 씨의 택시가 사건 당시의 충돌로 전면부가 긁히고 찌그러진 것은 물론 차량 내부 에어컨과 라디오가 망가지면서 영업이 어려울 정도가 된 것입니다. Y bueno, el taxi quedó roto, no lo voy a negar, muy roto, pero bueno, valió la pena.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까를로스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한인 동포들. 한인 여성을 구한 까를로스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보답하기 위해 성금 모금 운동을 시작한 건데요. 한인 한 명 한 명이 십시일반 모은 수리비를 까를로스 씨에게 전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차가 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아야 되겠다고 그냥 차로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회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후회 절대 안 한대요. 한인의 그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모금 운동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냈죠. 까를로스 씨는 동포들이 내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No lo podía creer porque no lo hice con la intención de que me den una mano, pero estoy muy agradecido, tanto yo como mi familia. 얼마 뒤 열린 한인회 행사에 초대된 까를로스 씨. 까를로스 씨는 동포들이 마련한 감사패를 품에 안고 잡채와 김밥이 담긴 맛있는 한식 한 끼를 경험합니다. 순간의 용기가 빚어낸 소중한 인연이 동포 사회의 연대와 감사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우리 전통 보자기로 선물을 포장하는 수업이 마련됐다는데요. 이 K컬처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보자기 수업은 관공서 후원까지 받아서 진행이 됐다는데 수업 뒤풀이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김밥과 김치 등 우리 음식을 곁들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프랑스 중북부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보자기로 뭔가 만드느라 참가자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한편에선 책과 포도주를 보자기로 싸는 손길이 제법 진지합니다. 종이가 아닌 천으로 선물을 포장하려다 보니 서툴지만 이 강사의 설명에 따라 모양을 잡아가면서 실력을 키워나갑니다. Joli cadeau de Noël avec un super emballage, c'est chouette. Culture, oui, au début, notamment l'origine du Bojagi. C'est vrai que bon, entendre plus parler de cette culture qui semble très, très intéressante et pourquoi pas. 행사를 기획한 마조리 씨는 2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보자기의 빛깔과 문양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Je suis partie en Corée il y a 2 ans, j'ai fait un stage de Bojagi, ce qui m'a donné encore plus envie de me perfectionner, découvrir ce pays. Ça fait partie des choses que j'aime en fait sur la Corée. Ça permet d'éviter le papier, ça peut être réutilisé pour d'autres choses. 보자기 수업 도우미로 나선 이승협 씨는 이 프랑스의 도시도 아닌 시골 마을 사람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놀랍기만 한데요. 소도시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수국을 다시 그 보자기로 형성한다는 게 그 관심이 많았고. 수업이 끝난 뒤 알록달록한 보자기를 손에 든 학생들이 향한 곳은 마조리 씨의 집. 조촐하게 마련된 뒷부리 자리엔 김밥이 준비돼 있습니다. 김치까지 곁들인 상차림이 마치 한국 가정집에 온 듯합니다. 마조리 씨는 평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 삶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 말대로 우리 문화가 지구촌 사람들의 삶을 다채롭게 해주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에 자리한 고요한 정원과 아담한 집. 47년 세월을 함께한 동포 노부부가 사는 곳입니다. 담소를 나누며 정원을 산책하는 두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저희들은 독일에서 만났습니다. 그 옛날에 파리의 여행길에서 누가 소개로 중매했죠. 철수와 영희. 예전 교과서 속 주인공처럼 정답게 일상을 보내는 이 부부는 지난 1976년 독일에 온 파독 근로자들입니다. 1960, 70년대 당시 대한민국은 외화 부족과 경기 침체에 대한 해법으로 수많은 청년 근로자를 독일에 파견했는데요. 2만 명 가까운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벌어온 외화는 1억여 달러. 당시 한국 총 수출액의 2%에 달합니다. 이들의 노동력은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당시 석탄 산업 번영을 이끌며 독일의 경제 기적에도 원동력이 됐죠. 철수 씨와 영희 씨 역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독일행을 선택했던 그 수많은 청년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1970년도에는 어렵고 일할 자리도 없고 한국이 어렵기 때문에 신문을 보고 독일의 광부를 모집한다고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독일에 왔습니다. 독일에서 광산에서 일하면 우리 한국의 부모님, 형제, 친척, 자매 도와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왔고요. 집안 어려워서 제가 맞이인데 동생들을 이제 학업에라도 도움이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그때 당시는 500마르크씩 한국에 보냈어요. 한국에. 그것을 이제 거의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 6년 동안 거의 했죠. 거의 해서 한국으로 갔죠. 고국에 사는 가족을 뒷바라지하고 조금이나마 한국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단지 그런 마음으로 택한 독일행. 기댈 곳 하나 없던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버티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몸이 힘든 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물설고 낯선 이역만리 타국에서 오롯이 느껴야만 했던 외로움이었습니다. 사실 이 1000m 지하에 내려가서 들어갈 때 1시간 정도 걸어서 들어가고 또 광산일을 마치고 나오면 1시간 나옵니다.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빼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한 4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때 이 젊은 나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힘들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힘들었지 노동은 힘들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왔던 건 가끔 이제 한국이 생각나니까 명절 되고 또 이제 대한민국 8.15 행사 광복절 되고 3.1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여하튼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이 가슴에 안고 살죠.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던 청춘들은 정해진 운명처럼 만났는데요. 영희 씨를 오래 지켜본 지인이 갑작스레 여행을 제안한 것이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라고 자기네들이 모두 다 그걸 짠 거야. 이미 이제 철수는 영희를 결혼을 못하면 이제 영원히 한국을 가야 되고 그런 시기야 이제. 그렇죠. 저희들이 둘이서 결혼해서 살면서 의지할 것은 둘뿐이었거든요. 저 아침 근무를 하면은 영희가 오후 근무해야 되고 오후 근무하면 내가 아침 근무를 해야 돼. 운명 같은 짝꿍. 철수와 영희 씨는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파독 근로자를 은퇴한 이후에도 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파독 광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영희 씨는 파독 간호사 출신이자 한인사회 원로로서 동포사회에도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데요. 한인 유학생이나 출산한 동포 이웃을 위해
도시락과 미역국까지 손수 끓여줄 만큼 대푸는 한인 원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머님이 안 오시면 미역국을 끓여다가 갖다가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벌써 28, 27, 30이 되는 아기들도 있고. 김철수 씨와 도영이 권사님은 진짜 이 사회에서 보배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료들을 위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지요. 파독으로 시작된 독일 생활이 어느덧 47년. 이제 부부에게 남은 바람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난날 외국인 노동자로서 고생했던 파독 근로자들을 기억해 주길. 그래서 모국 사람들도 한국에 온 이민자에게 따스한 온정의 마음을 갖고 베풀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냥 우리 독일에 사는 우리 광부나 가라원들을 잊지는 말아달라. 잊지는 말아달라, 그 말하고 싶고요. 저희들이 40년, 50년에 독일에 일하러 왔던 내국인들이 있는데 바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 애국인들 노동자들이 와요. 그분들한테 좀 잘해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는.